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3법이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뭐 그동안 이 앞전 영상에서는 현재 기사화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소개를 했다면, 지금은 임대차 3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현재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지금 국회 내에서 이제 합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갱신 청구권 2+2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전월세 상한제 이제 5% 제한 걸리는 거는 뭐 각 지자체별로 이제 5%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존속 중인 기존 임대차에도 소급 적용이 적용될 것으로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를 증빙할 시에 조건 없이 갱신 거절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픽스가 된 것 같아요. 뭐 예외 조항이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명확한 규정을 이제 정부에서 정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한 번 더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실거주 증빙. 요게 실거주한다 그러면 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보실 건 임차인은 기존 갱신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4년을 잡은 건데요. 뭐 10년이 됐든 8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기존에 얼마를 계속 갱신해서 살았던 한 번의 갱신 청구권이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1회 안에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신규 계약건에 대해서 법 시행 이후에 신규 계약은 임대료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중장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부분들에 직전 임대료의 5% 상한을 걸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자, 그거는 이제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 같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되 현재 법 시행 이후에 신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상한제 5%가 걸리지 않는 걸로 픽스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행 이전에 이제 기존 세입자와 증액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아직 만기가 좀 남았지만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라고 해서 세입자랑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증액 폭을 좀 낮춰주고 우리 미리 좀 계약을 해놓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계약을 했던 건들도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이제 서로 합의된 부분이지만 5% 이상 증액분에 대한 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가 원했을 때는 이거 5% 이상 내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것도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된 시행 이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어도 세입자가 원한다면 갱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 내용에서 변호사분들이 이제 갱신 거절 통지를 미리 해라, 그러면은 그 확정된 권리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이제 한 부분 때문에 여기 실무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범위 내에 있는 집주인분들은 세입자분들에게 막 내용 증명 보내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요게 무색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어도 세입자가 원한다면 청구가 가능한 걸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 이제 마지막 별표 친 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일단은 뭐 매수 청구권,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주택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법상 채권법에 있는 이 갱신 청구권이기 때문에, 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 여기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임차인은, 그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저 앞장에서 말한 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명확한 예외 조항의 사항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제 상가 내용이지만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된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행으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오면서 요런 부분들은 이 기본 골조는 그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묵시적 갱신의 어떤 요건, 요런 것들하고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할 때는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의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자,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고, 자, 묵시적 갱신은 거래양 당사자에게 모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도 없고요. 만일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자,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부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6개월에서 1개월 범위 내에 이제 서로 요구를 안 했을 때는, 임차인이 요구를 안 하거나 임대인이 요구를 안 했을 때는 이 묵시적 갱신된다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이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 거는 묵시적 갱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이게 만약에 그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오게 된다면 요 문구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이 이 갱신 요구권을 할 수 있는 거고,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좀 황당한 내용이 또 기사들이 나왔어요. 자, 이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자,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요게 지금 논란이 많이,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예요. 뭐 물론 한 1년이나 6개월 요 정도는 뭐 의무 거주해야지만이 세입자를 내보내, 갱신 거절의 집주인 실거주, 이거는 너무합니다. 2년간 의무 거주, 이거는 진짜 주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보면 오늘자 나온 이제 단독 기사예요. 머니투데이에서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 계약을 거부하고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세입자를 나 실거주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고, 자, 최소 2년은 의무 거주를 해야 된다. 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기준이 나왔어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보도자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와서 반박을 했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적용이 됐어요. 7월 27일 날 이제 행안부에서 참고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 시 종전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14일 날 보도자료로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실무에서도 빨리 잔금 칩시다.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야 된다라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자,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 등을 통한 입증이 되는 경우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7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계약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잔금을 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잔금이 내년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세율을 이제 증빙 서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잔금을 안 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한시름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지역인 영종하늘도시 2세대 아파트들이 비상에 걸리게 되겠죠. 지금 임대차 3법이 앞서 소개드린 내용대로 지금 모두 다 픽스돼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장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게 2세대 아파트들, 신규 입주 아파트들의 만기 타이밍을 앞두고 있는 스카이시티자이가 1034세대입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이 1520세대, 센트럴 푸르지오자이가 1604세대, 한신더유 스카이파크가 562세대인데요. 지금 이 각 단지별로 전세가 이제 나올 예정인 전세 매물을 예상표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 7월부터 아무래도 내년 1월까지 물량이 지금 나올 예정, 이 정도가 나올 예정이고요. 오션하임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푸르지오자이 같은 경우도 2월 달부터 입주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먼저 이제 만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예상이 전세 매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신도요 스카이파크 같은 경우도 3월 달부터 이제 전세 매물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속 스트레이트로 지금 전세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요게 다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요게 세입자분들이 갱신 청구를 해버리면 요 매물이 지금 전체 나올 매물이 거진 3분의 1은 다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갱신 청구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이제 잠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이제 예상이 있는데 요 이제 전세 매물들이 갱신 청구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그냥 다 재계약으로 이루어지겠다. 신규 매물 풍기 현상으로 전세가가 이제 만약에 새로 신규 계약으로 나오는 매물들은요, 전세가가 폭등할 예상이고요. 세입자 달래기에 좀 나서겠죠. 아무래도 이게 신규 계약건에서는 지금 현재의 시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존 세입자가 갱신 청구를 해버리면 5% 상한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입자와 다툼도 심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줄다리기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매매 시장도 큰 타격이 예상이 돼요. 만기 시점에 이제 매도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조항에 매도될 시 갱신 거절 사유에 매도할 때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진짜 매도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가 국회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인데요. 이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는 아무래도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 못 받았던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법안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임대인들이 이제 각종 이제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될 수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임대사업자 이제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임대시장에 있는 데이터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임대건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임대 현황을 전국에 있는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세수 역시도 만만치가 않겠죠. 한번 볼게요. 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들이 28일 오늘 날짜로 대거 국회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한 12, 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다. 그리고 이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골자인데 이제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게끔 이제 되는 겁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요 시장 거래 질서가 혼란이 될 것 같아요. 6.17 대책과 7.10 대책 그리고 임대차 3법까지 해서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희 영종 국제도시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는 뭐 불모두 뻔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동산 대책들은요 공적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광범위해졌고요. 그리고 거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안 통과가 4일날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한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급 대책들까지 쏟아져 나온다면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주택 시장에 주고 있는 이 시그널은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제가 봐도 시장 참여자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매도자분들이 일단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시장 참여자는 다 손해 봅니다.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부동산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임대차 3법이 적용받아서 많은 증액폭을 안 올려도 지금 5%만 제한 걸려서 갱신 청구를 하신 임차인들은 손해가 없겠지만 이게 길게 가봐야 2년인 겁니다. 2년 후에는 임차인도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매물은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런 거는 서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가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마저도 시장에서 피해자가 된다. 이게 어떻게 공익적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 시장 참여자인 모두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분명히 큰 혼란이 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 손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 한번 지켜볼 거고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 갔다 와서 아마 임대차 3법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저희가 또 조목조목 자료 검색해서요 정리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지역 부동산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아무래도 저 혼자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다른 부동산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표님들을 모시고 지금 현재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중개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부동산들끼리 얘기하는 시간을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셔서 계속해서 저희 방구석 TV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지금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 모셔서 패널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